안녕하세요. 그래놀라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창밖을 보니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게 유독 따뜻한 부침개 냄새가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무시당했던 기억, 혹은 내가 가진 진심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짓밟혔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갑질과 마주합니다. 돈이 권력인 줄 아는 사람들, 명품으로 휘감은 몸이 자신의 인격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해지곤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답답함을 한 방에 날려버릴 아주 특별하고 통쾌한 사연입니다. 낡은 단칸방에서 피어난 며느리의 지극한 효심, 그리고 그 효심을 비웃던 오만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서리빨 같은 심판. 이 내가 누군지 알아? 라며 고개 빳빳이 들던 강남 사모님이 폐지 줍는 할머니 앞에서 벌벌 떨며 무릎 꿇게 된 기막힌 반전 스토리. 지금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그래놀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연의 주인공인 3년차 주부 지은 씨는 남들이 보기엔 참 딱한 처지였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작은 공장은 늘 부도 위기에 시달렸고, 살림집이라고는 서울 변두리에 눅눅한 반지하 빌라가 전부였으니까요. 그 좁은 집에는 거동이 불편해 보이시는 시어머니 말순 여사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말순 여사님은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허리 굽은 몸으로 매일같이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거든요. 낡아 빠진 몸빼바지에 다해진 운동화, 누가 봐도 영락없는 빈털터리 독거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 집 며느리는 젊은 게 늙은 시어머니 저렇게 고생시켜서 천벌 안 받나 몰라. 하지만 그건 사람들이 속사정을 몰라서 하는 소리였습니다. 지은 씨는 퇴근길면 잊지 않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품에 안고 뛰어오는 누구보다 마음 깊은 며느리였거든요. 어느 비 오는 날 밤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지은 씨는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어머니 호강도 못 시켜드리고 남들처럼 좋은 아파트에 따뜻한 옷 한 벌 못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러자 말순 여사님은 그 투박한 손으로 며느리의 젖은 뺨을 닦아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울지 마라. 나는 너만 있으면 된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을 네 마음이 비단결인데 내가 무슨 호강이 더 필요하겠니? 그리고 사람 이름 모르는 거란다.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고 하지 않더냐. 그때까지만 해도 지은 씨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말씀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낡은 몸빼 바지 속에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평화롭던 지은 씨의 일상에 먹구름이 낀 건 고등학교 동창회 연락을 받은 날부터였습니다. 동창 회장인 미희는 학창 시절부터 지은 씨를 은근히 무시하고 괴롭히던 친구였어요. 부잣집에 시집가서 청담동 사모님이 되었다는 미희가 굳이 지은 씨를 부른 건 뻔한 이유였죠.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들러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청담동의 한 고급 카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미희가 들어서자 친구들의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지은 씨를 발견한 미희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어머, 지은아, 너 아직도 그 반지하 사니? 냄새. 너한테서 나는 이 퀴퀴한 냄새, 그거 곰팡이 냄새니? 나는 비위가 약해서 그런 데선 숨도 못 쉴 텐데, 넌 참 비위도 좋다. 친구들의 시선이 지은 씨의 낡은 코트에 꽂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지은 씨는 꾹 참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 직원들 월급이 급했던 남편을 위해 미희 남편에게 하청 일감이라도 부탁해볼 요량이었거든요. 미희야, 오랜만이다. 저기, 너네 남편 회사에서 하청업체 구한다며? 우리 그이 공장 정말 기술 하나는 끝내주거든.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지은 씨가 자존심을 버리고 고개를 숙이자 미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얘 좀 봐. 여기가 무슨 자선단체인 줄 아니? 주제 파악 좀 해라. 거지 근성은 못 버린다더니 동창회까지 와서 구걸질이니? 그러더니 마시던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을 들어 지은 씨의 머리 위로 보란 듯이 쏟아부었습니다. 미안해서 어쩌지? 손이 미끄러졌네? 근데 지은아, 너한테서 나는 그 가난한 냄새 좀 지우려면 차라리 커피향이라도 입히는 게 낫지 않겠니? 호호호. 차가운 갈색 액체가 지은 씨의 얼굴과 낡은 코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모멸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지은 씨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아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지옥불이라도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내의 마음이니까요. 미희의 악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미희는 자신의 집에서 열리는 홈파티에 지은 씨를 초대했습니다. 일감 주는 거 생각해 볼 테니 와서 일손이나 거들어라 라는 핑계였죠. 지은 씨는 시어머니가 밤새 다려준 가장 깨끗한 블라우스를 입고 파티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미희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깍! 내 반지! 내 5캐럿 다이아바 반지가 없어졌어. 파티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미희는 기다렸다는 듯 지은 씨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너지? 아까부터 내 화장대 근처에서 얼쩡거리더니 내가 훔쳐갔지? 가난한 애들은 꼭 티를 낸다니까? 훔칠 게 없어서 친구 결혼 반지를 훔쳐? 미희야, 난 아니야. 난 정말 맹세코 손도 대지 않았어. 지은 씨가 억울함에 울부짖었지만 미희는 보안 요원을 불러 지은 씨의 가방을 뒤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지은 씨의 가방 안주머니에서 반짝이는 다이아 반지가 나왔습니다. 미희와 지은 씨가 화장실 간 사이에 몰래 넣어둔 것이었죠. 이 도둑년, 경찰 불러 당장 수갑 채워서 콩밥 먹여. 감히 내 파티를 망쳐? 미희가 지은 씨의 뺨을 올려붙이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파티장 문이 쾅 하고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그 더러운 손 멈추지 못해. 쩌렁쩌렁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말순 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가 알던 말순 여사가 아니었습니다. 무릎 나온 몸빼 빠지는 온데간데 없고 최고급 실크 한복에 기품 넘치는 자태, 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병풍처럼 줄지어 서 있었죠. 그 위압감에 파티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 지은 씨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이 말순 여사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미희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미희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콧방귀를 꼈습니다. 이 늙은이는 또 뭐야? 며느리가 도둑질하다 걸리니까 시어머니까지 와서 떼쓰는 거야? 거지 집안끼리 아주 쌍으로 난리네. 말순 여사는 피식 차가운 냉소를 짓더니 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미희의 얼굴에 흩뿌렸습니다. 이걸 보고도 그 입이 계속 놀려질까 궁금하구나.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 그 속에는 파티 시작 전 미희가 지은 씨의 가방에 반지를 몰래 집어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네가 내 며느리 도둑 만들려고 수작 부리는 꼴. 내가 다 보고 있었다. CCTV는 폼으로 달려있는 줄 알았더냐? 아니, 당신 정체가 뭐야? 뭔데 남의 집 CCTV를 확보해? 미희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칠 때 말순 여사의 뒤에 서 있던 비서실장이 앞으로 나와 정중하게, 그러나 파티장 전체가 울리도록 크게 외쳤습니다. 이분은 명동 사채시장의 살아있는 전설, 현금 보유액만 10조 원에 달하는 대성그룹 명예회장, 한말순 회장님이십니다. 장내는 술렁이다 못해 얼어붙었습니다. 명동 한 회장, 대통령도 함부로 못한다는 금융계의 큰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말 한마디로 움직인다는 바로 그 전설의 인물이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미희의 남편인 김 사장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김 사장의 회사가 바로 한 회장의 자금을 끌어다 쓰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상 회사의 목줄을 쥔 주인이 나타난 셈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떨고 있는 미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행장인가? 나 한 회장일세. 자네 은행에서 대진물산에 나간 대출금 있지? 그거 지금 당장 전액 회수해. 네, 회장님, 갑자기 전액 회수라니요. 그러면 대진물산은 바로 부도입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만기 연장? 없어. 지금 당장 1원 한 푼 남기지 말고 회수하게. 그리고 국세청장한테도 연결해. 이 회사 분식회계랑 탈세 혐의가 아주 짙더군. 세무조사 제대로 들어가라고 전해. 단 2통의 전화. 시간은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희의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기세등등하던 미희는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미희가 한 회장의 치맛자락을 잡고 매달렸지만 한 회장은 싸늘하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돈이 권력인 줄 알았지? 그 돈으로 사람 깔보고 집 밟는 게 내 유세였지? 이제 그 돈 없이 한번 살아보거라. 바닥에서 남들이 뱉은 침을 맞으며 사는 게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그리고는 놀라서 멍하니 서 있는 며느리 지은 씨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방금 전에 서리빨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어머니 얼굴로 말이죠. 아가, 많이 놀랐지? 이제 다 끝났다. 우리 식구 괴롭힐 놈들은 이제 세상에 없어. 집에 가자. 오늘 저녁은 내가 맛있는 김치 좀 부쳐주마. 그날 이후 미희네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회사는 부도 처리되었고 미희 부부는 빈털터리가 되어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죠. 자신이 지은 씨에게 했던 모욕을 배로 돌려받게 된 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과응보가 아닐까요? 반면 지은 씨는 시어머니의 재력 덕분에 호강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지은 씨는 시어머니의 그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는 대신 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1년 뒤 지은 씨가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에 낯익은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꾀지지한 몰골로 식판을 들고 서 있는 여자 바로 미희였습니다. 미희는 배식대에 선 지은 씨를 알아보고 황급히 고개를 숙여 도망치려 했지만 지은 씨는 그녀의 식판에 따뜻한 밥과 국을 가득 담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녀야지. 따뜻할 때 어서 먹어. 미희는 그 밥을 받아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친구에게 가장 비참한 순간에 가장 따뜻한 위로를 받았으니까요. 그 눈물은 아마도 뒤늦은 참회의 눈물이었겠죠. 지은 씨는 나중에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한테 어머니는 10조 재벌 회장님이 아니에요. 비 오는 날 빗소리 들으며 같이 부침개 부쳐 먹던 제 따뜻한 어머니일 뿐이에요. 저는 그 기억 하나면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감싸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요?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옛말, 정말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처럼 착한 마음으로 묵묵히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생각지도 못한 큰 복이 여러분을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마음의 부자가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주는 라디오 그래놀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